어린이집 언제 보내야 될까요? 되게 고민 많으신데 네네. 엄마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때는 조금이라도 보내는 게 보내도 괜찮다. 네. 그러나 보통 막 책에서 보면은 36개월까지는 무조건 또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. 네, 맞아요. 이런 말 많아서 엄마들이 36개월 이전에 보내면 괜히 죄책감? 그렇죠. 많이 그러죠. 36개월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. 엄마와의 애착을 좀 진하게 형성을 해야 그걸 토대로 이제 사회성을 쌓아간다. 약간 이런 이론인 것 같은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환경이 그렇지 않은 쪽이 더 많은 것 같고 맞아요.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0세부터 5세 반까지 있잖아요. 네. 그런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 곳엔 또 그만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엄마가 자신이 없을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전문가 선생님들이 아이를 보육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엄마가 나 너무 우울하고 너무 아무것도 못하겠고 진짜 그렇잖아요. 막 너무 힘이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우울해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에게도 피드백이 좋게 나갈 수 없고 상호작용이 쌓여가는 시기인데 이제 아이는 말을 못하는 시기니까 이제 엄마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이에게 들어가는 말이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이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니 이제 그럴 바에는 당연히 어린이집에 가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아이가 좀 뭐 한 1년 정도 하면 요즘에는 당연하게 보내는 것처럼 이제 수순이 좀 되다 보니 엄마가 너무 지친다. 그러면 이제 오전만이라도 어린이집은 약간 자유로운 게 꼭 낮잠을 보내고 오후까지 일과를 다 보내지 않아도 약간 하원이 좀 자유로운 경우가 있잖아요. 내가 진짜 집안일이라도 좀 편하게 하려면 잠깐의 어떤 그런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잠깐 그 정도 가질 수 있는 오히려 아이에게 더 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. 그런데 이제 간혹 그런 이제 아이 기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아이는 보내는 거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. 다만 이제 물론 경제적으로 내가 당장 일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기일 때도 보낼 수 있겠죠. 그리고 0세부터 5세 반까지 충분히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맡겨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다만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하원 시간이 다 같이 빠른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우리 아이만 늦게까지 남으면 조금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케어가 조금 필요할 수 있겠고 이제 어린이집에 잘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또 중요하고요. 이제 그거 말고 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기질이 좀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어린이집에 갔는데 아무리 가도 적응 기간이 끝나고 울음소리가 점점 없어져요. 다들 이제 안 울고 다 웃으면서 가는데 우리 애는 여전히 울고 6개월째 울고 있으면 엄마 속 계속 터지죠. 울고 있고 계속 공포스러워하고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적응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냥 단순히 싫어가 아니고 막 나올 때 질려서 울어서 나오고 막 어머니 막 선생님의 피드백이 오잖아요. 막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막 가득하고 얘가 종일 울었어요. 너무 울었어요. 막 자지러지게 울기만 했어요. 밥도 안 먹어요. 막 이러면 분명히 이건 기질적으로 너무 두려움이 크고 낯선 환경에 대해서는 이 아이는 공격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이 성격 형성에도 좋지는 않을 것 같다. 어린이집 언제 보내야 될까요? 되게 고민 많으신데 네네. 엄마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때는 조금이라도 보내는 게 보내도 괜찮다. 네. 그러나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는 나는 그래도 조금 집에서 내가 아이를 좀 케어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보내고 싶어. 근데 36개월까지 정말 꼭 채워야 할까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돌 전후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에요.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약간 또래에 대한 관심도 좀 생기고 놀이터나 이런 데 가봐도 아이의 반응이 있잖아요. 뭐 또래나 이런 데 가서 좀 관심도 보이고 주변 친구들한테 가서 사귀진 않더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만져보고 다가가고 관심도가 높은 친구들이라면 그런 아이들은 그 상호작용을 엄마가 혼자 집에서 다 케어하기에는 아이의 욕구를 다 채워주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서 놀이하고 활동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그때쯤에는 저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그렇게 예민하던 애가 어린이집 보내니까 통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어린이집이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. 잘 맞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사회생활이니까 지금 긴장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게 뭐 안 좋은 긴장이라기보다는 선생님 말에 집중해야 되고 친구들의 어떤 뭐 공격으로부터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런 약간의 좋은 긴장감이었을 것 같아요. 요즘에 어린이집 막 지원하는 시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가지고 엄마들 막 촉각이 곤두서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어떤
어린이집을 가냐, 뭐 그쵸. 이런 뭐 가정 어린이집, 네네. 뭐 민간 어린이집, 뭐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걸 선택할 때도 음.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애는 굉장히 정말 예민 중에 음. 초예민한 아이여가지고 엄마랑 일단 안 떨어지려고 했었고 뭐 이런 아이가 다 있냐 할 정도로 많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때가 많고 울음이 길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 민감한 부분들을 엄마만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없으면 되게 불안해했죠. 그러니까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눈빛이 많이 있어서 저도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근데 또 자극은 또 원해요. 이제 이것저것 막 다가가서 호기심도 해보고 있고. 다만 엄마가 있을 때 네, 그래서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정 어린이집 같은 민간 어린이집을 택했어요. 너무 규모가 크지 않고 최대한 집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선택했고요. 또 다른 예로 조금 활동성이 많고 좀 다양한 특별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또 좀 큰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보육이 많이 있는 교육 활동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 있는 곳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공립을 다니고 있거든요. 네네. 공립과 사립에 대한 견해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누구는 뭐 사립이 무조건 가야 된다, 누구는 네네. 공립이 좋다 이러는데.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일 참 중요하죠. 아이의 운인 것 같은데 다만 엄마가 관심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국공립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고 그래 뉴스를 보면 어디 국공립 유치원,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많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감시하듯이는 아니고 선생님과 되게 우호적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시면서 아이가 물려왔다. 그러면은 우리 아이도 잘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봐 주세요 라고 엄마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어떤 그런 신호를 보내주셔야 선생님도 그런 반응을 해주시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. 네. 1대 다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관심을 다 모두에게 똑같은 신호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사람이니까요. 그래서 그게 구립과 가정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네, 그런 거는 정말 개인의 어떤 그런 재치도 조금 발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네.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네네. 것처럼 이렇게 어린이집 갔는데 막 자지러지게 온다. 네. 되게 예민한 아이들 네. 기질적으로 있잖아요. 그렇다면은 그냥 무작정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그럴 순 없잖아요. 어떻게 하면 좀 적응할 수 있을까요? 저의 경우에는 일단은 얘가 뭐 예민한 기질인지 아닌지 뭐 어떤 아이인지 뭐 초반에는 판단할 수 없죠. 근데 적응할 때는 루틴을 만들어줘야 하고 엄마가 최대한 불안한 눈동자를 들키지 말아야 되고요. 엄마가 불안해하면서 괜찮아, 그쵸. 전달되죠. 엄마 갔다 올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. 최대한 엄마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내야 하고 웃으면서 헤어져야 하고 너무 거기서 질척대고 있으면 안 되고요. 아이가 쿨하게. 울고 막 뒤집어지고 초반엔 특히 좀 많이 오잖아요. 근데 안쓰러우니까 선생님들이 막 가세요 하고 다녀오겠습니다. 아이 인사시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거기 짠해서 이제 엄마 금방 올 거야 이러면서 떠나질 못하고 계신 거예요. 그러면 아이는 더 거기서 내가 더 울어야 되나 이런 무언의 신호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엄마는 쿨하게 웃으면서 웃는 얼굴로 최대한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뒤돌아서서 울지언정 네, 거기서는 쿨하게 돌아서 주시고 대신 약속한 시간에 딱 정확하게 와서 계시고 나는 갔다 오면 엄마를 꼭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아직 그 불안함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. 그리고 아이는 사실 엄마보다 아이들이 엄마를 더 걱정한대요. 저는 그래요? 그 사실은 잘 몰랐는데 아이가 내가 여기 있고 엄마가 가면서 엄마가 사고 나지 않을까? 엄마가 어디 사라지지 않을까? 엄마가 죽지 않을까? 약간 나를 떠나지 않을까? 네, 이런 상상을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가 안전하게 여기를 갔다 오면 엄마랑 즐겁게 다시 만날 수 있어. 요 약속이 약간 익숙해질 때까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가족 사진을 가방에 넣어줬고요. 네. 여기 열면 엄마 가족 사진 있으니까 엄마 사진 봐. 엄마 사진 볼 수 있어. 이 자리에 있어. 그랬고 저희 아이는 애착 인형 같은 건 없었고 애착 목걸이가 제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였어요. 그래서 제 목을 꼭 이렇게 목살 잡듯이 잡고 엄마를 확인해 버릇해서 그 어린이집에 갈 때 제 목에 있던 목걸이를 다시 빼서 걸어줬어요. 따로 준 게 아니라 내 목에 있던 엄마 목에 있던 거 걸어줄 테니까 엄마 생각나면 이거 만져 이런 식으로 애착 이불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같이 보내줘도 괜찮고요. 그리고 이제 선물을 사줄게 갔다 오면 뭘 사줄게 이런 거보다는 엄마 뭐 운동 갔다 올 거야 엄마 잠깐 뭐 하고 할 일 하고 이따 만나 이렇게 하고선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만나는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갔다 왔을 때 우리는 더 즐거운 걸 할 거야 라는 그거를 적응 기간에는 조금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끝나고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. 사실 굉장히 짧잖아요. 적응 기간에는. 뭐 기다리셨다가 아이랑 가는 길을 되게 즐겁게 가는 거죠. 막 놀이터에 간다던가 아니면 좀 특별하게 뭐 지하철을 타고 10분 만에 가는 길이지만
아니지만 확 돌아서 놀면서 즐겁게 이렇게 하면서 놀이하듯이 간다든가 끝나고 이렇게 가면 하원하는 길이 이렇게 즐거워. 너가 이렇게 잘 갔다 오면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이에게 약간 말로도 해주고 아이에게 오늘 너무 잘했다, 잘 갔다 왔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것 같아요. 네.